오늘 그래도 항상 그렇듯 법사위가 특히 법사위가 주재하는 이 국정감사는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국감은 각 법원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 가운데 한 명인 나경원 의원이 잠깐 자리를 떴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편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 있어서 춘천법원에 대해서는 일체 질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사실 오늘도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나경원 의원이 부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인은 나경원 의원의 남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직 춘천지방법원장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부인과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공직 이해충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방지 의무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 영역으로 법원장으로서 이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하실 분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해 주십시오. 본인 재판 물어보는 것부터 얘기하세요. 네? 국정 의원한테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입 닫고 있으세요. 조진우 위원님 제안합니다. 발언을 제안합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등장을 했고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오해 없도록 질의 않고 이석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여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원인 것 그 자체가 일단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최혁진 의원은 법 여건이지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께서 이제 남편분 피감 기간 증인 나오시니까 이석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남겨져 있는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 아니 나랑 지금 의정 활동 같이 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의 그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에 조금 지적할 사항이 있어도 사실 지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이게 지적하기가 또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이고 이게 예. 본의 아니게 나름대로 압박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사실 모든 것이 좀 자유로운 상황에서 피감 기관에 지적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근데 좀 어려운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경원 의원의 남편 춘천법원장인데 오늘 이런 얘기를 했고 잠시 퇴장했고 아까 최혁진 의원은 또 이제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법원장을 꽤 비판하듯이 좀 얘기를 했어요. 아까 화면을 봤듯이 막판에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 두고 잠깐 이제 의사 진행을 했는데 오늘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이런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자, 제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국회의원의 질의를 방해하는 거는 아주 대목적인 앉아서 진행하세요. 당신이 아주 배가죠. 곽규태 의원님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회의장에서 그렇게 하는 태도부터 바로 잡으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저는 방해 안 했습니다. 수시로 발언권 잘라냅니다. 태도 봐서 발언권 주겠다고 그럽니다. 말하는 거 들어보고 우리 입맛에 맞는 발언하면 1분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립니다. 저희 국민의힘 이 정권을 되찾아오면 추미애 위원장님 이제는 보수의 어머니가 아니고 보수의 할머니라는 자리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 이제 야당 정확히 여권 사람들은 이제 나경원 의원의 이제 이해충돌 관련 얘기를 예전부터 그래서 간사 안 된다고 비판했었는데 반면에 이현정 의원님, 네. 신동욱 의원 얘기는 정권 되찾게 되면 보수의 어머니에서 보수 할머니로 격상될 거다라는 취지의 약간의 비꼬듯이 추미애 위원장을 비판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 그 AI 가짜 영상 보면 이제 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법사위의 퀸인 것 같습니다. 발언도 못하게 하고 자기한테 사과해야 발언권 주고 정말 저는 역대 위원장들 중에서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장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갈등 속에서 결국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는 의미로 이제 보수의 어머니라는 그런 별명이 붙였지 않습니까? 최근에는요 보수의 이모들도 많더라고요.
서영교 의원, 뭐 전 의원을 보수의 이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이모 고모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남녀 구분하는 게 아니라 여성 의원들이 굉장히 공격수로 많이 나서고 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머니에 이어서 이제 이모들이 워낙 많이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 추미애 의원은 어머니에서 이제 할머니로 올라가는 뭐 그런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 법사위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국회의 모습을 한탄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은 지난번 대법원 가서 법대위에 올라가고 또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남기고 후원 계좌를 밑에다 게재하고 이런 걸 보면서 예. 정말 국민들이 현 정치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제가 볼 때는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혁진 의원, 저 얼마 전에 보면 조요토미 조요토미 히데요시 갑자기 시간을 왜 저 일제 강점기로 가십니까? 글쎄 조요토미 말입니다. 히데요시예요. 예. 뭐 그런 거 해서 그렇게 비난을 받았는데 예.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저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내 지지자들한테는 더 지지받는다는 생각하니까 저런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뭐 당내에서도 우려가 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국민의힘 회의 방해 형사고발하다 고발해라 나의 힘을 좀 실어주는 것 같은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신도욱 의원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공방이 하나 더 있는데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고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 고등법원장님, 사법부는 선출 권력이 아래에 있습니까?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배준영 수원 고등법원장님, 사법부는 선출 권력이 아래에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님, 사법부는 선출 권력이 아래에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지어도 뜸들이기가 필요한 거죠. 뜸들이지도 않은 밥을 먹는 것처럼 이건 신속 판결이 아니고 급행 판결 아닐까요? 졸속 판결 아닐까요? 대법원은 졸속 판결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들 압박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을 묻는 겁니다. 잘 들리십니까, 근데? 이 소란이? 잘 들리십니까, 위원님? 잘안 들립니다. 왜 시간 드세요? 네, 위원장한테 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위원님 여러분. 뭐 그것까지 제가 지도해야 됩니까? 유치하게도. 네. 글쎄요. 법사위는 참 다른 의미로 하루도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만요. 오늘 각 법원 국정감사 내용 중에 서울 고등법원장의 이 말이 지금부터 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이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구자룡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논란이 처음 있을 때부터도 확립된 판례가 없으니 의견이 나눠질 수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에서도 기일 지정에 대해선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예. 그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도 구속하지 않고 후임 재판장도 구속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했던 사건에서도 실제로 이랬거든요. 재판장이 이 사건은 좀 심리 필요하니까 추후 지정해놓겠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도 추후 지정이잖아요. 그러다가 예. 같은 판사님이 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 정도면 나 다시 재개해도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추후 지정했다 본인이 이제 재개하는 경우도 있고 예. 다시 또 인사이동으로 바뀐 판사님이 와서 나는 이거 판결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기일 지정해가지고 판결까지 선고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건 판사님들이 그냥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헌법 해석상 이건 멈춰야 된다, 멈춰야 되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례로 확립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각자의 해석의 영역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판사 스스로가 나 이제 와가지고 생각하니까 아니다라고 스스로 뒤집을 수도 있고 후임 재판장이 와서 뒤집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이거는 처음에 가능하다라고 한 생각을 가진 그 견해를 가진 판사님이 오실 경우에는 얼마든지 기일 지정해버린 재판 열리는 겁니다. 그 성춘 부의장님,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일단 추후 지정으로 돼 있고 하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 아까 이제 구 변호사 말씀처럼 특정 재판부 하나하나 혐의별로 그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적지 않은 파장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정치권에는. 글쎄요, 저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하신 거라고 보고요. 개별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했을 경우에는 뭐 고법원이나 아니면 대법원장이 뭐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대선이 있기 전부터 한창 그 대통령의 그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부채부 특권에서 한창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뭐 각자의 견해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확정된 건 없었죠. 근데 결국 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각각의 법원들이 추후 지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대법원은 그 일괄된 입장을 표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중간에 바뀐다? 저는 국민적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대법원에서 한번 정한 이상 그거를 대통령 임기 중에 갑자기 변경을 한다는 것은 전 사실상 전 국민 혼란을 주고 논쟁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답변으로 인해서 원래 국정감사장에서는 각각의 뭔가 생각하고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꾸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나온 답변이기 때문에 향후 이것이 크게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될 거라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쓸 뿐이다. 이론적인 얘기를 한 거다. 나경원 의원 관련 얘기와 오늘 추미애 법사 현장 다시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